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소식은 사실은 뉴스라기에는 이미 보름 이상 지난 그런 구문입니다. 지난 6월 18일의 일인데요.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국내 순환을 위주로 해서 국제, 국내 상호 보완적인 쌍순환 발전의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긴박한 리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기업들도 한번 꼭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류허 부총리는 첫째로 국경의 방어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난민의 러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으로 피난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경 방어력을 강화하고 국경 검색을 강화하는 등 세관, 공안, 무장경찰, 변방군대, 국경민병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골간으로 해서 강력하게 국경 검문왕을 구축해서 중국 국경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적 경제 순환의 시동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류허 부총리는 세계 최대의 공업국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전 무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를 독립되게 내순환을 실현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자체 생산 강화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내수를 충분히 보장하고 정상적인 생활 그리고 생산 수요를 유지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통합된 정책이 선도해 나가고 또 유지되고 안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세 번째로는 전략 물자 및 민생 상품에 대해서 전시 계획 경제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의 붕괴로 생산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지만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는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국제주의에 입각한 의무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당연히 이 전 세계의 역병과 생존을 지원하는 커다란 후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자 부족으로 대규모 아사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인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우선 국내 자원을 안정화해서 내부 안정을 도모한 다음에 외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식량의 전략 비축을 충실하게 점검해서 전 국민이 먹을 만한 분량의 식량에 문제가 없게 한다. 둘째, 올해의 식량 생산과 육류, 달걀 같은 알, 그리고 어류, 과일, 채소 등의 총 생산량을 한 곳에서 통일해서 집중 배치한다. 해외 광물, 에너지, 농산물 원료 등을 비축하고 공급을 유지한다.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연료, 교통편에 대해서 국가 전시 상황의 통일 관리 및 조달을 실시한다. 네 번째로 각 지방정부는 가까운 곳에 과일, 채소, 그리고 육류, 그리고 달걀 같은 알, 이들의 기지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과일, 채소, 고기와 알은 장기간 보존하기에는 불편하지만 수요량이 매우 크다. 한국, 일본처럼 과일과 채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때가 닥쳤을 때 이러한 부식품들은 극도로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는 것 외에도 각 도시가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도시 주변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현지의 식량 부족을 최소화하고 부식품 생산의 공급과 수송의 압력을 줄여야 한다. 다섯 번째, 기업을 조직화하고 동원해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중국 기업이라면 당장 두 가지 일에 착수해야 한다. 첫째,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자사의 원자료 공급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각각의 원재료에 대해서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준비해 둠으로써 수입이 단절될 경우에 국내 원료로 즉시 전환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후에는 국내 고객들을 개발을 해서 기업의 물자 비축과 생산 경영을 위한 새로운 입구 출구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는 모든 기업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미리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민생 제품의 생산을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상황이 지속되고 외국 경제가 전면적으로 파탄이 되면 전 세계 50억 인구의 생활 물자 수요가 중급이 공급에 대부분 의존할 만큼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중국 기업에게도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점점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각 가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일깨우고
호소한다. 우리 중국인들은 운이 좋다. 왜냐하면 이번 전염병을 신속하게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야말로 세계 종말에 있어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에서 내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출국 예정자는 반드시 일정을 단축해서 가능한 빨리 귀국하는 것이 좋다. 전방의 방호복은 반드시 2벌 준비를 해서 해외에 나가면 번갈아 입고 감염을 절대 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해라. 그러나 비록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있다고 하지만 이 세계의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관건은 역시 물자의 결핍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때가 되었을 때 대량의 물자를 수출해서 이 역병과 인류의 기본 생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단한 중국입니다. 때가 되면 국내는 부분적으로 물자, 특히 생필품 등이 극도로 부족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두들 적당한 분량의 식료품 그리고 일용품을 비축해 둘 것을 건의한다. 여기에 또 류호 부총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과 식용유, 소금 이것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분량, 냉동육과 냉동 포장식품 등은 2개월 분량, 과일, 채소, 알, 우유 등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분, 제일 좋기는 시금치, 청경채, 부추 등의 종자를 준비해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당신의 주변에 있는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심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옥상, 아파트 베란다의 화분에도 심을 수 있다. 이런 속성 푸른 채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때 필요한 영양과 비타민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 중국의 부총리가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미리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사재기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의 물자 공급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제일 먼저 국내 수요부터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혹시라도 물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여러분들은 미리 비축해뒀던 그 비축품을 먼저 소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국가가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완충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에 불필요한 긴급 상황과 불안감 그리고 기초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말로 비 내리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리고 마오 주석의 두 말씀에 따른 것이다. 깊은 동굴을 파고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우리가 강하다고 외치지 않는다. 식량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대지를 굳건히 받고 서면 기쁜 마음이 양양하다.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런 류허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국내 미디어에서 거의 반응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 내부의 반응도 좀 대단합니다. 내순환 경제에는 온라인 거래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내순환 경제의 실행 방법은 계획경제가 답이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경제라는 말은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될 때마다 시진핑 그룹에 의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몇 번 등장했죠. 이 글의 저자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신계획경제의 맹아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 공산당의 여론몰이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신계획경제에 있어서 알리바바나 징동, 핑또또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주요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소비자, 공급자, 물류, 수요, 공급 이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은 새로운 계획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9억 3천만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층, 대부분 농촌 등 낙후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온라인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이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법은 저가 그리고 가성비라고 제시를 하죠. 알리바바와 징동이 주도하던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 공구를 통한 저가를 무기로 농촌 시장에 진입해서 화제가 됐던 핑또또는 이제 도시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도시 시장에서 시작했던 알리바바나 징동은 또 저소득 시장으로 진입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 농촌 온라인 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또 이들 온라인 기업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중국 공산당의 정책 의도대로 농촌의 온라인 거래 인프라가 정착이 될 것이고 신계획 경제가
향후 중국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류호 부총리가 이런 정도까지의 내용을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분위기를 볼 때 류호 부총리의 이 내순환 경제, 이 배후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 바로 신계획 경제, 그리고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실행 계획 말씀입니다. 반면 해외 중화권 매체들에서는 류호 부총리의 내순환 경제는 이거 뭐 쇄국 정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류호 부총리의 말이 정말로 이번 질병 사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국을 구하고 그 다음 세계를 구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런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만일 평소보다도 과장된 말투, 평소보다도 나라를 지켜 세우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위험 요인, 그리고 불안정한 요인이 나타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호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여러 가지 과장된 표현으로 위대한 중국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배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눈에는 이번 질병 사태라는 것은 그저 핑계 또는 명분으로만 보일 뿐이고, 사실은 중국 경제와 서방 경제의 분리, 또는 서방 세계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 경제를 제재하고 경제 체계가 분리되도록 하는 데 대한 그런 경고인 셈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제재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한 것일 수도 있어서 마음속이 복잡합니다. 만일 중국이 진지하게 이런 모드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식품, 원재료, 원자재, 생활용품 등 그 많은 것들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길 텐데요. 예전에 한번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일 중국이 수출은커녕 자기 집에 텃밭을 가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 대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